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7시 2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왜 민경욱과 함께하지 않는가? 왜 민경욱과 함께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제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민경욱과 함께하지 않는가?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당신은 민경욱과 함께하지 않는가? 하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수진이 사퇴했습니다. 성범죄 변호, 야 조수진 사퇴, 등록 후보 마감날 물러났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조수진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요 사퇴하기 직전의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수진이 사퇴하기 직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성병을 옮겼을 수도 있다.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 의뢰 공천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과 노무현 재단 이사를 지낸 그가 2차 가해에 가까운 논리로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서 그렇다. 민주당은 공천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은 계속된다. 이건 조금 전에 얘기고요. 조금 전에 사퇴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립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피의자를 2심에서 변호했습니다. 여기서 조 후보는 A양의 성병 감염에 대해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서 여기서 조 후보는 A양의 성병 감염에 대해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A양의 아버지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피의자는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조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배제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 간강 피해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변호는 좋지만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을 강간해서 성병을 옮겼다라고 변호를 해서 피의자를 도와주려고 했다. 결국 오늘 아침에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이종섭 호주 대사가 들어왔어요. 호주 대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공수처가 난감해졌습니다. 네, 그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이른바 도피 출국 논란의 공이 고위공직범죄수사처 공수처로 넘어왔다. 이 대사 측 김재원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왔고 충분한 조사 기간이 있었으니 당연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처는 이에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수처의 딜레마가 가중되고 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 대사의 조사가 꼭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소환 조사를 할 정도로 관련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 전인 지난 7일 1차 소환 조사 때도 준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질문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서리건 소환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는데 전자는 조사의 실익이 없고 후자는 소환 통보를 하지 않다가 출국 금지만 연장하며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적인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공수처는 정치 집단이다.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역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백석도 힘들다. 한강 벨트에 이어 낙동강 벨트까지 흔들린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40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백석도 건지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기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이 중요한 선거에서 용산과 당은 대체 뭘 하는 거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이 안 돼 지역구에서 80석, 90석, 비례해서 16석 정도 그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래픽을 찾아냈어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백석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 바탕을 해서 이런 분포도, 의석 분포도를, 당선자 분포도를 만들었어요. 뭐 좀 심각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 이런 결과에 제 나름대로, 저는 뭐 정치적 식견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결과의 상당 부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쪽, 뭐라 그럴까, 상대편을 적이라고, 정치적인 적이죠. 적이 공격하면 받아칠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뜨거라. 그래서, 맞아요. 저 사람들이 공격한 게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이 공격한 걸 방어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을 내쫓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까지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한동훈, 이회찬 섭외하는 게 어때? 또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자꾸 좌파 쪽 저쪽 사람들만 하는 건 말을 들어주고 영입하는 거. 한동훈, 박영수, 권순일 어때? 법조계 선배 섭외해봐. 라고 조크죠. 자,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한동훈이 어떻게 되느냐? 대구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다음 주에 박근혜를 만나러 대구 자택을 예방할 거라는 겁니다. 대단히 역겹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32년형을 구형한 사람이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 온갖 얘기 다 해서 32년 구형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새털처럼, 솜털처럼 가볍게 이를 데 없는 한동훈이를 보고 국민이 과연 표를 찍어줄까? 저는 이 그래프가 사실일 거라고 믿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일까? 표를 주겠다는 사람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표를 줄까? 여기 금방 댓글이 올라와서 문재인도 섭외하지 그래. 예. 한동훈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문재인 가서 섭외할 사람하고도 남을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자, 아까 여기 다 보여드렸죠? 권순일도 섭외하라. 박영수, 권순일도 섭외하라. 한동훈, 박영수, 권순일 어때? 법조계 선배잖아. 섭외해봐라는 겁니다. 권순일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순일에 관계된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어제. 총선 3주 앞두고 50억 클럽 수사를 재시동했다는 겁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50억 클럽 얘기가 나온 지 언제인데 지금 압수수색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이 권순일이가 이 사람도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인데 불리한 증거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권순일이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권순일부터 뭐가 나올 걸 쉬워하는 거라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너 도대체 윤석열, 한동훈 뭐 했느냐 그동안? 대통령하고 법무장관 하면서 도대체 뭐 했느냐? 문재인도 그대로 봐줘. 조국이도 그대로 봐줘. 이재명도 그대로 봐줘. 권순일도 그대로 봐줘.
박용수 잠깐 감옥에 집어넣었다 꺼내줘. 그러니까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뒤에야 증거를 계속 가지고 있겠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자, 재미있는 인천 계양 의뢰 관계되는 소식인데요. 박명규 박사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인천 계양을 3번의 안정권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기원한다. 3번 안정권.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원희룡, 무소속 안정권 3인이 경합한단다.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원희룡도 물이 덜 빠진 쓰레기다. 제주도를 망가뜨리고 상대적으로 안정권 씨가 가장 낫다. 훨씬 낫다. 저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엄청나게도 훌륭하다. 저들 이재명 원희룡과 한판 붙기로 한 안정권 씨 아이디어도 좋다. 대담하다. 흥미롭다. 안정권 씨가 꼭 승리하기 바란다. 안정권 씨가 당선되면 아마 국회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은 안정권 씨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목을. 왜 민경욱과 함께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제목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이 끝나고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한 일주일 뒤에 민경욱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힘차게 싸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그 다음에 지난 민경욱 씨가 그 인천에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황교안 대표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민경욱과 함께하지 않느냐 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민경욱 씨가 이제 인천 연수구에서 컷오프 되고 나서 제가 민경욱 씨를 우리 당으로 내일로 미래로 당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일로 미래로 당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민경욱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그리고 우리 당의 대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비난, 또 이제 당의 대표, 저희 당 내일로 미래로 당의 그 대표에 대한 비난이 막 시작이 됐어요. 왜 함께하지 않느냐? 민경욱 씨가 연천여기서 컷오프 되고 들어오라라고 이제 우리 당으로 내일로 미래로 당으로 들어오라라고 저는 여러 번 프로포즈를 했고요.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우리 당 대표에게 민경욱 씨를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는 교섭을 제가 우리 당 대표하고 했어요. 막판에 우리 당 대표가 민경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민경욱 씨 모든 걸 내려놓겠다. 당 대표로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우리 당에 들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신이 모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모든 거 다 아무 조건 없다. 당신이 우리 당 내일로 미래당에 들어와서 모든 걸 해라. 이상로는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일한다고 그랬다. 해라. 그리고 본인은 우리 당 대표 본인은 4월 11일 날 투표가 끝나는 4월 11일 날 나는 그만둔다. 당신이 모든 걸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고 얘기를 통화를 했어요.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새벽에 통화를 했어요. 민경욱 씨는 내일로 미래당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한당에 갔어요. 대한당으로 가서 막 공동대표를 대한당의 기존의 대표이신 목사님하고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이 출마를 고집하면 비례대표 당을 지금 플랫폼을 만들면 결국은 민경욱 씨 당, 가가호당의 표를 한 표라도 갈라치기 하는 거다라는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표를 갈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당의 후보들은 있어요. 제가 그들 보고 당신도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몇 분 있어요. 비례로 나올 분. 하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제가 나오면, 제가 우리 당의 비례대표로 나오면 틀림없이 한 표라도 갈라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제주도로 트레킹을 갑니다 라고 지적으로 트레킹을 갔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알고 계실 거예요. 엄청난 비난이 저한테 쏟아졌습니다. 제주도 트레킹을 하는데 엄청나면서, 야 이상로 넌 왜 그 민경욱이를 도와주지 않아? 지금 여기서 그 민경욱 같이 그 당에 들어가서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서 그 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그러니까 선거 정의를 이거 막아야 될 텐데 왜 너는 민경욱이를 도와주지 않아? 왜 합치지 않아? 이상로 너도 똑같은 놈이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한 겁니다. 너 이상로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가서 합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트레킹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밤을 한 잠 못 자고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첫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서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가호당을 찾아갔어요. 가서 서류를 넘겨줬습니다. 나 가가호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순서와 상관없이 나를 이 당에서 받아서 같이 나갑시다 라고 그랬어요. 난 여기 당에 들어오겠다. 그리고 여기 비례대표, 나는 이 서류가 이미 선거안위에 가서 이 서류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검토까지 받은 거다. 넘겨줬습니다. 순번에 넣어서 같이 하겠다. 가가오당에 같이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공동대표이신 아마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마감됐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후보자 등록 시작도 안 했다.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저께 정오 얘기입니다.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넣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서류를 가가호 당에다 전해주고 민경욱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서류를 가가호 당에 그 실무자, 서류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넘겨줬다. 내 서류는 나는 이미 선관위에 가서 다 이렇게 검토까지 끝낸 서류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파일까지 내가 넘겨줬다. 이메일 파일까지 넘겨줬다. 자, 당신이 결정해라. 라고 민경욱 대표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했어요. 자, 기자는 사실에 입각한 팩트를 전해야 하는 것이 기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경욱이 4년 전부터 다음번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했어요. 방송에도 했습니다. 지난번 인천 연수구 을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민경욱 씨가 우리 내일 미련에 들어오라고 얘기했고, 우리 당대표가 민경욱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해라. 모든 권한을 다 이렇게 다 위임하겠다. 그리고 그 당대표 4월 11일 날 나는 당을 떠나겠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민경욱 씨 당신이 당대표가 되고 내가 부담이 되면, 이상로가 부담이 된다면 나는 탈당해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민경욱 씨는 우리 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한당으로 갔어요.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대표에게 좀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당대표에게 나는 표를 갈릴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가면 표가 한 표라도 갈라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제주도에 가서 트레킹을 시작했어요. 엄청난 비난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들을 수 없는 심한 욕설까지 해서 너는 왜 민경욱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너도 똑같은 나쁜 정치인이야. 라는 비난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준비된 서류를, 비례대표 후보 준비된 서류를
전해줬어요. 후보 등락 하루 전에, 그러니까 그저께 12시에 전해줬습니다. 입당 원서하고 다 해서 전해줬어요. 근데 나라를 못 받아들이겠다. 마감했다. 제가 그 공동대표를 하시는 아마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마감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시작도 안 했어요. 내일부터 하는데 지금 벌써 왜 마감이 됩니까? 다른 당은 지금 후보 바꾸고 난리 치지 않아요. 지금 조수진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민경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서류를 넘겨줬고 내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검토까지 받은 서류다. 당신이 해결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다른 분도 전화가 왔어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른 분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 도리를 다 했어요. 다만 우리 당대표에 대한 신의를 제가 버렸어요. 우리 당대표에게 내가 떠나는 신의를 버렸어요.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공은 민경욱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서류는 가가호 사무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서류는 등록 서류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검토까지 받은 서류예요. 혹시 잘못되지 말아서 파일까지 넘겨줬어요. 오늘 마감일이고요. 아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마감을 할 겁니다. 충분해요. 공은 민경욱에 넘어가 있습니다. 저를 욕하지 마세요. 이상로를 욕하지 마세요. 이상로가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소속당 대표를 배신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비난받아야 돼요. 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변하느냐? 소속당 대표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당 소속당 대표는 내로미래당의 지금 현재 박서구 대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 때문에 그분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 비난은 그분을 욕할 게 아닙니다. 제가 받아야 돼. 왜? 제가 그분을 배신했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분을 인간적으로 배신하면서 저는 분명하게 선택을 했다. 공은 민경욱에 넘어가 있다. 시간은 충분하다. 오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등록을 받는다. 내 서류는 가가호 사무실에 가 있다. 혹시 그 서류가 잘못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 가방에 저는 서류를 또 하나 띌 때 모든 민원 서류를 하나씩 더 띄워뒀어요. 지금 혹시 그 서류가 잘못됐다, 찢어졌다, 내 가방에 있습니다. 등록금, 후보 등록금 500만 원 통장 가지고 다녀요. 언제든지 송금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 왜 민경욱과 함께하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민경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가 있어요. 결정은 민경욱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민경욱 씨가 공동대표 피기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민경욱이 책임입니다. 제가 공동대표를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을 보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민경욱과 함께 합니다. 그 시간은 오늘 저는 6시까지입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저희 당 대표를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난하지 말고 민경욱에게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상로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당 대표가 분명히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걸 당신에게 위임하겠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자기는 퇴임하겠다. 저는 얘기했어요. 당신이 대표가 되고 우리 당의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이상로가 부담이 된다면 나는 탈당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민경욱이는 우리 당으로 오지 않고 대한당으로 갔습니다. 대한당의 공동대표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민경욱에게 전화했습니다. 서류 다 전해졌다. 공은 당신에게 넘어가 있다. 이 위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그리고 우리 당 대표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거듭말씀드립니다. 기자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민경욱이가 대통령이다. 다음번 대통령이라는 거 했습니다.
우리 당대표는 민경욱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4월 11일 날 퇴임하겠다. 저는 민경욱이 당대표가 된 뒤에 내가 부담이 되면 내가 탈당까지 해주겠다. 그러나 민경욱 우리 당으로 오지 않고 다른 당으로 갔고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 그 공동대표가 저를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저는 민경욱에 전화해서 서류를 다 넘겨줬으니 당신이 결정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나를 받을 수 없다.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 오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국민들이 민경욱과 이상로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어떤 변명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은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봤습니다. 아마 이 선거 이 마감이 끝나고 이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저한테. 저는 책임 없습니다. 그 비난은 민경욱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민경욱도 무슨 이유가 있겠잖아요. 예. 이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유를 밝히면 됩니다. 이유를 밝히면 됩니다. 자, 저는 있는 사실을 모두 다 말씀드렸고 저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비난을 받을 부분은 우리 당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해 배신했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합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함께할 겁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 당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